안녕하세요. 레버리지 랜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2022년 10월 29일 토요일, 오늘의 증시 날씨. 새까만 먹구름이 지나가고 눈부신 햇살이 온 천하를 덮었다. 시장의 미래는 예측이 불가능하다. 모든 건 결과가 나온 뒤 각자의 해석일 뿐이다. 최근 빅테크 기업들의 실망스러운 실적 발표 속에 나스닥 중심의 기술주가 연일 큰 폭으로 하락하는 가운데 모두가 오늘도 역시나 아마존 여파로 힘든 하루가 될 것으로 예측했다. 하지만 시장은 모두의 예상을 깨버리고 대반전을 보여주었다. S&P 500은 오늘 하루 단숨에 2.38% 상승하며 공식 하락장에서 탈출하였으며 나스닥과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3% 이상 급등하며 요 며칠 하락분을 한 방에 만회하였다. 도대체 시장이 왜 갑자기 튀어 올랐는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일부 빅테크 기업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인 기업들의 호실조와 다음 달 FOMC 회의를 앞두고 긴축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의 상승을 주도했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다. 간단히 정리하자면 지나간 과거의 잘못을 가지고 요 며칠 너무 두들겨 팬 것 같아서 미안해서 달래준 거다. 최근 들어 시장의 단기 랠리를 예상하는 의견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뉴 에이지웨스의 캐머런 도스는 S&P 500이 딱히 호재 뉴스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3,900포인트를 넘어섰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향후 4,100포인트까지 단기 랠리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포타 어드바이저스의 피트 위트만 회장은 연준이 불필요하게 긴축을 과도하게 할 경우 큰 고통이 따를 것이라며 잠깐의 상승 랠리는 증시 탈출의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마이클 하트넷은 역사적 통계를 근거로 230년 역사상 3년 연속 채권이 하락한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다며 2년 연속 크게 하락한 미국 국채에 투자할 것을 추천했다. 개인적으로 매우 현실적고 안정적인 투자 아이디어라고 생각한다. 이와 관련해서는 잠시 후 오늘의 템버거 종목으로 다시 한번 소개하겠다. 3배수 레버리지 ETF는 오늘 하루 기술주 중심의 상승 덕에 중국 종목을 제외하고는 모두 큰 폭으로 상승 마감하였다. 중국의 바이두와 알리바바를 담고 있는 FNGU는 중국의 바이두와 알리바바의 발목을 잡히며 소폭 상승하는 데 그쳤으며 홍콩 항생 ETF인 YIN에는 오늘 하루만 8.85% 하락하였다. 최근 날씨가 추워지면서 코로나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시작하고 중국 전국 각지에서 코로나 봉쇄령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 침체 공포 속에 요 며칠 홍콩을 비롯한 상해, 심천 지수가 대폭락하고 있는 상황이다. 2배수 레버리지 ETF는 S&P 500, 나스닥, 반도체, 전기차, 바이오까지 골고루 상승 마감하였다. 클린에너지 ETF는 강보합권에서 마감했고 요 며칠 살아나는가 싶던 중국 테크 주식 웹은 또다시 주저앉았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텐센트, 알리바바, 바이두, 빌리빌리, 메이투안, 징동닷컴 등의 중국의 테크주들은 지금 이미 닷컴 버블급의 대폭락 속이 이어지고 있다. 물급 필반이라고 했다. 위기 속에 기회가 있다. 극에 달하면 반작용이 시작되고 분명 반등할 날이 찾아온다. 3배수를 역으로 추종하는 곧버스 ETF들은 어제의 축제 분위기를 이어가지 못하고 꼬꾸라지고 말았다. 곧버스 투자자들은 아마존의 저조한 실적 발표에 힘입어 투자 심리가 위축될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영문도 알 수 없는 급반등에 어리둥절해하는 모습이다. 다음으로 불진의 개별 종목 소식이다. 인텔은 경기 침체 우려 속에 그간 억울하게 과매도되었으나 호조의 실적 발표로 되살아나며 오늘 하루만 무려 10.66% 급등하며 반도체 전체 종목들에 좋은 기운을 불어넣어줬다. 나는 평소에 하던 대로 했을 뿐인데 남들이 못하니 상대적으로 돋보여 보인다. 대부분의 투자기관에서 빅테크의 줄부진 속에 애플의 선방을 높게 평가하는 분위기이다. 칭찬을 받은 애플이 겸언쩍어하며 말했다. 그냥 시험 문제가 어려웠던 것 뿐이에요. 애들 너무 나무라지 마세요. 아마존 역시 실망스러운 실적 발표와는 별개로 골드만삭스와 모건 스탠리 등의 굵직한 투자기관에서의 매수 의견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장기적 사업 경로와 클라우딩 컴퓨팅 사업의 미래를 여전히 높게 평가했다. 아마존은
경기 침체 속에서도 점유율을 유지하고 비용 합리화 등을 통해 이겨나갈 수 있을 것이라 내다봤다. 다음으로 불진의 개별 종목의 오늘 성적표이다. 큰형님, 애플이 딱히 잘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상대적으로 돋보이며 오늘 하루만 7.56% 크게 상승하였고 인터넷 3위방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 그리고 메타까지 애플 뒤에 숨으며 동반 상승하였다. 아마존도 어제 시간외 거래에서 20% 가까이 폭락하며 두들겨 맞다가 그래도 아마존인데 앞으로 잘하겠지라는 기대감에 적당히 혼내자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며 6.80% 하락으로 일단락되었다. 뭐니뭐니 해도 오늘의 수은갑은 인텔이다. 그간 덩치는 컸지 실속이 없다고 비난받던 인텔이 건재함을 과시하며 노장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에 반도체 전 종목도 다음 주 주요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기대감 속에 요 며칠 하락분을 단번에 만회하였다. 오늘의 추천 종목으로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마이클 하트넷의 조언을 되새기며 미국 20년물 국채금리 ETF 소개한다. 금리가 오르면 채권은 하락한다. 연준이 올 한해 금리를 가파르게 올리며 채권 가격은 수십 년 만에 역대급으로 하락해 있는 상황이다. 앞으로도 연준이 금리를 5%까지 올릴지 아니면 그 이상으로 올릴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이것은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빠르게 잡히느냐에 달렸다고도 볼 수 있다. 하지만 연준의 금리 인상은 거의 정점에 달하고 있다는 것과 내년 상반기쯤이면 인상을 멈출 것이라는 것쯤은 누구나 쉽게 예측이 가능하다. 금리 인상을 멈추는 시점부터 채권은 상승을 시작할 것이다. 무려 250년 역사에서 채권 가격이 3년 연속 하락한 적이 없다는 마이클 하트넷의 지적처럼 내년의 채권 가격은 매우 높은 확률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오늘 소개하는 ETF는 미국의 20년물 국채금리 TLT ETF를 3배수로 추동하는 TMF ETF이다. 50달러 가까이 하던 이 ETF는 금리 인상 속에 고점 대비 무려 84.93% 하락한 상태이다. 내년에 경기 침체가 오든 시장 대폭락이 오든 어느 시점에서는 연준이 금리 인상을 멈추고 다시 하락으로 전환하리라는 것은 거의 기정사실과 마찬가지이다. 금리 인상이 정점을 향해 가는 바로 지금 우리가 채권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이다. 단언컨대 지금부터 분할 매수로 미국 채권을 매입해 나간다면 경기 침체와 상관없이 매우 큰 수익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한 가지 고백하자면 나는 사실 개뿔 아무것도 모른다. 매번 센 척하지만 나 역시나 겁 많고 죽음이 두려운 한낱 나약한 인간들 중 하나일 뿐이다. 그저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무탈함에 감사하고 자유로움에 감사하고 풍요로움에 감사하다. 그리고 함께 꿈꿀 수 있음에 감사하다. 복잡한 경제 이야기들이 지긋지긋해질 때가 있다. 가끔은 누구나 뻔히 아는 원론적인 이야기들보다도 따뜻한 말 한마디가 우리를 위로하고 힘이 되어준다. 내가 지금 이렇게 멀쩡히 살아있는데 뭐가 그렇게 걱정일까? 잠시 근심 걱정 모두 내려놓고 주말을 즐기자. 지금 이대로 아무 문제 없어.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저의 주린이 일기는 내일도 계속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모두 부자 되세요.